안녕하십니까, 주식불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자, 오늘 제가 일본 수출 규제 2년 만에 소부장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급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 약 6포인트 낮아졌다. 수출 규제 3대 품목인 브라소, 레지스트, 그 다음에 브라폴리미드 의존도가 급감을 했다. 특히 브라소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일본 의존도는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단 15.9%로 낮았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정말 일본 애들을 역시 우리가 누를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일본 수출 전쟁은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관련 부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다가 일본 애들이 겁도 없이 그지요, 포토레지스트, 브라소,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소재를 어떻게 됐습니까? 백색 국가 제외시키면서 이 부분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당시 2018년대 품목 비중을 보면 포토레지스트가 93.2%, 브라소 같은 경우는 41.9%, 플로린,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84.5%. 정말 이 반도체 장비 관련 쪽에서 거의 일본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그죠? 브라소 하나 정도만 제외하고는 일본의 대체가 거의 힘든 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일본 애들이 한국 반도체들이 무조건 납작 엎드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죠? 이 반도체 부분은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자동차부터 맥주 시장은 거의 이제 초토화가 돼버리고 자동차 시장도 초토화가 되면서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오히려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제외한 이런 부분에 역공을 오히려 크게 맞은, 정말 정치인 하나 잘못 골라서 정말 크게 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앞서 본 기사처럼 이 규제 전과 규제 후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났을까? 한번 보시면 수출 규제 특별 규제 품면 이제 2020년 5월에 이렇게까지를 보신다면 규제 전 증감 이래 후 보시면 확실하게 브라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말 많이 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0%까지 내려갈 정도로 브라소만큼은 확실하게 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대로 이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보시면, 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컴 기억나시죠? 그쪽이 가장 크게 이제 이후에 각광을 받았는데, 자, 규제 전에 보면 92.8%였는데 규제 후에 보면 1년쯤 2년쯤 지난 뒤에 86.7%.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비중이 더 늘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대일 의존도가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브라소스 같은 경우 확실히 급감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부장 독립선은 2년 일본 의존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내용하고 좀 다르죠. 가장 최근에 난 발표인데, 그죠? 자, 소재 부품 장비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지금 더 의존도는 더 심해. 특히 2차 전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반도체 노강, 이런 반도체 필수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다른 쪽은 더 다음에 또 어떤 공격을 펼지 모른다는 거다. 2019년, 2021년 보면 지금 무려 8조 15% 넘게 지금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브라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죠? 브라소만큼은 확실히 줄었는데, 자, 폴리미드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거의 비슷하고, 포토레지스트도 보시면 오히려 지금 수입액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2-3년 동안 계속 대체 기업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컴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늘기는 늘어요. 매출이나 영업이 꾸준히 늘기는 늘는데 아직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이 코롱인더가 개발을 해서 이제 공장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 매출 보시죠. 매출 특히 이제 작년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제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 조금씩 아마 떨어질 거예요, 코롱인더가. 근데 아직은 그 일본 것을 전체적인 우리 기술로 일본을 대체할 완벽한 기술을 개발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동진 세미컴이든 코롱인데든 SK 머티리얼즈든 원희 관련 쪽이든지 이쪽들이 뭐다? 아직은 기사가 나온 것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다 따라잡았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갈 길은 좀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국내에 지금 넘어와 버렸어. 합작법인 세워서 국내에 넘어오면서 정치인 너희가 뭐 난리를 피든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뭐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일본법을 적용을 안 받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가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자, 일본 애들도 지금 똥줄 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2021년, 2022년, 2023년 아마 이 3개년도가 가장 각광을 받을 건데요. 이 시장 규모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웨이프 팹, 테스트, 조립, 패키징 이 3개 라인에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핵심 공정용 장비 국산화 아직도 뭐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8대 공정이라고 하죠. 반도체 필수 8대 준비 공정부터 산화, 노강, 식각, 증창, 연마, 세정, 후공정. 특히 제가 노강, 식각 이쪽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 누가 손만 대도 이쪽에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회사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런 공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대로 자 보시면 특히 노강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몇 프로다? 0%입니다. 0%. 그 다음에 이온주입 같은 경우도 국산 기술 순위 20%, 국산은 제로. 그다음 측정 분석 아직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가 너무 멀었다는 거. 근데 이 노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노강에 보면 감광의 블랭크 마스크 등이 있는데 이 포토레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진 쪽에서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 물론 일본하고 아직 수준은 상당히 격차는 떨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이 SNS 때 극자에서 노강 장비용 페라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 동시에 추진을 한다. 이 SNS 텍은 자,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는 SNS 텍. 근데 아직까지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나면서 이 극자외선 노강 장비용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동시에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 지금 매년 실적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노강 쪽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기술을 개발해서 이 부분이 일본 것을 줄여들고 이쪽으로 넘어온다 하면 그러면 이 SNS텍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납니다. 주가가 초급등을 해요. 초급등을. 그러면 이런 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소부장 자 동진은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나 외관 검사 DIT 레이저 쪽은 보면 우리나라 업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업체 다 일본 업체입니다. 자 솔브랜 식가격이라고 얘기했죠. 아나페스 미국 1위 무선 사업자 가시정 그 다음에 원익 IPS 증착 써놨죠. 그죠? 테스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GP 장비 승인 기대감을 써있는데 여기 앞서 보면 이온주입 관련 부분이 지금 제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산화율 이온주입 기술을 갖고 있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도 그 회사 중에 하나죠. 지금 시장이 정말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서 이 소부장 기업들 이런 반도체 관련 핵심 공정 관련 기업들 2년 또 계속 급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아직 여기 이 조정이 끝났다 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동진 세미컴 코롱도 지금 실적 예전 비해서는 정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의 부분들을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런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이런 쪽이 뭐다? 대부분이 아직도 일본 수입액이 엄청납니다. 그걸 조금씩 갖고 온다. 자, 동진세미컴, 코롱,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 의노공업처럼 10만원, 20만원 못 가란 법 없거든. 그 기술력 체크, 그 실적 체크만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뭐 어떻게 된다?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SNS텍 그 다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쇼브레인이라든가 원익그룹들 이 테스 이런 것들 빠졌을 때 그리고 항상 기사를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특히나 무슨 기사를 보라? 기술 개발이 되고 공장 착공이 들어갔다면 이 회사는 이제 최소 1년 뒤에는 실적이 급등을 옵니다. 그때 주가가 빠져있다? 강력하게 매수를 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쪽에서 100%, 500%, 1000%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이런 기업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역시 기사는 기사를 보고 분석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겠구나. 그냥 기사만 봤을 때 일본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우리 이제 반도체 이런 쪽들이 저는 상당한 줄 알았었는데, 근데 뚜껑을 열고 불화소소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맞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고 이 동진이나 코롱인드 같은 경우 이놈들 조정받으면 이놈들은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다른 쪽 노광이라든지 이온주입이라든지 이런 쪽이 하는 애들은 회사를 잘 보고 그 기술 개발 시기를 보고 공장 착공 이런 걸 보면서 바닥을 잘 잡으면 정말 500% 1000%가 나오겠구나. 이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여기서 정말 큰 돈, 목돈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얘기 제가 항상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그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한 번만 듣고 하시다 끝내면 저도 까먹고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 눈을 뜨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